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라우저리 파일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로 번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제 집 밖에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약간 잡음이 녹음될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라우저리 파일은 npm으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npm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브라우저 사이드에서 require를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브라우저리 파이가 이제 이 웹 번들러라 불리는 그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설명해 보시면 이제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노드처럼 require를 쓸 수 있게 해준다, 브라우저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브라우저리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require 되는 이런 그 모듈들을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줍니다. 파일 통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브라우저 측에서 require를 써서 모듈을 불러오면은 그 모듈을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브라우저 측에서도 모듈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뭐 다수의 모듈들을 이제 노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스크립트들이 너무 잘게 쪼개지면은 오히려 이제 로딩 속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나의 큰 번들로 이제 압축을 하는 게 오히려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들링을 많이 하고요. 유사품으로 웹팩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범용성을 들자면 웹팩이 훨씬 더 위에요. 지금 웹팩이 2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웹팩은 기본적으로 좀 더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반면에 브라우저리 파이는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번들링만 하는 번들러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리 파이에서도 각종 이제 플러그인을 써서 웹팩과 유사한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긴 한데 일일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웹팩보다는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브라우저리 파일을 쭉 써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좌에서는 브라우저리 파일을 아마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리 파일을 이렇게 명령어를 써서 이제 스크립트를 번들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브라우저리 파일을 전용 모듈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경로가 리액트군요. 노드 아닌데 그냥 할게요. 아이인가? 아이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G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게 전역적으로 모듈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브라우저리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나오죠.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할 파일이고 출력할 파일이죠. 그래서 가령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JS가 있고 여기 B라는 JS가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B라는 JS에서 add라는 펑션이 있고, 이거를 module.sports add를 해준 다음에 이쪽에서 add는 require b를 해서 이제 add 1, 2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노드로 실행을 하면 잘 되지요. 잘 되는데 이 스크립트를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브라우저는 require라는 기능이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려면 직접 그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걸 보여드려야겠네요. 간단하게 HTML 하나 만들어서 a.js 해서 HTML을 이제 해당 디렉터리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실행을 하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require가 정의되지 않았다 라고 에러가 뜨는데요. 원래 이 예전에 Node.js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require는 이제 common.js라는 자바스크립트 모듈화 스펙에 있는 겁니다. common.j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은 표준은 아닌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모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이거는 require.js네요. 어쨌든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건데 Node.js는 이 common.js 스펙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requi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는 모듈화를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는 원래 모듈화 관련된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뭐 전역 위치에다가 이렇게 모듈을 둬서 다른 스크립트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모듈화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require.js도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이게 common.js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쓰면은 뭐 모듈 의존성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니까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require.js를 잘 쓰진 않고요. 보통 번들러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파일로 번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라우저리 파일로 번들을 해볼게요. 그래서 a.js를 뭐 bundle.js라는 이름으로 번들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보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코드가 많죠. 보시면은 B에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브라우저리 파일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common.js 스펙, 즉 require를 써서 모듈을 불러오는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브라우저 측에서 require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bundle.js를 실행을 하면 이제 오류 없이 잘 실행이 될 겁니다. 보시면 3이 나오죠.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히 이렇게 로컬 프로젝트에 있는 이런 모듈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걸 떠나서 그 이상으로 Node.js의 모듈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은 프론트 자바스크립트에서 쓰이는, 즉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서 쓰이는 모듈들도 npm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여기서 불러와 쓸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브라우저리 파일로 번들링만 해주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치는 게 번거롭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걸프입니다. 말씀드렸죠. 걸프는 태스크 자동화 도구다. 태스크란 이런 걸 말합니다. 번들링 한다든지요.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인 브라우저리 파일 사용법인데 이거를 이제 저기 소스 디렉터리에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번들도 지우고요. 인덱스 HTML은 일단 잠깐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한번 모듈화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모듈스 아마 util이라 할까요? 그냥 파일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우고 utils.js 아니면 utils는 그 node.js 모듈 이름이랑 겹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듈 export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add 펑션을 export를 해서 여기서 add는 require util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겠네요. utility니까 이 편이 낫겠죠. 그럼 여러 개를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add를 불러오면 됩니다. .add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립트를 이제 번들링을 하면 브라우저리 파일 소스에 app.js를 bundle.js로 출력을 하면 이제 하나의 통 파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걸프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가장 그 간편한 방법은 일단 그 걸프에서 브라우저리 파일 명령어를 실행하려면은
노드에 들어있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exec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서를 가시면 8.9 버전으로 볼게요. 잠시만요. 어느 거였더라? URL 스트림 파일 시스템 에러 도메인 디버거. 예, 차일드 프로세스. 이게 이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건데,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그 부모 프로세스, 즉 실행 중인 노드 프로세스에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 걸프에서 브라우저리 파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뭐랄까요?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해봤는데 이름을 걸프 리액트 보일러플레이트라 되어 있는데 저도 모든 거를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 보일러플레이트 스크립트를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뭐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면 되지만 일단 이 걸프 리액트 보일러플레이트는 제가 영상 설명에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이제 걸프 파일은 이거랑 유사하게 만들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쭉쭉쭉 내려보시면 이제 이 build.js라는 펑션이 실제 브라우저리 파일을 실행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리 파일이라는 게 안 보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브라우저리 파일을 쓸 때는 일단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이제 디폴트는 필요 없고 어글리 파일 리네임도 일단은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안 쓰니까. 그리고 브라우저리 파일을 쓰기 위해서 여기서 브라우저리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근데 이렇게 로컬에서 브라우저리 파일을 불러오려면 로컬 모듈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pm install save dev 브라우저리 파일을 해주셔야 되고요. 걸프처럼요. 그래서 return 브라우저리 파일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이 나오죠. 옵션을 명시해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변환할, 즉 트랜스파일이 아니고 번들링할 스크립트를 바로 명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스에 있는 app.js를 쓸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브라우저리 파일가 리턴하는 방식은 걸프랑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게 브라우저리 파일 안에 있는 번들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번들이란 걸 쓰면은 브라우저리 파일이랑 그 브라우저리 파일에 그 처리되고 있는 거를 걸프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번들이라는 부분에서 그 하나로 합치는 번들이라는 과정이 실제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들이 되면은 파이프라는 명령어를 써서 걸프의 명령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 데스트 build라는 곳에 이렇게 쓰면 걸프를 실행을 하면 오류가 나네요. 패스가 반드시 스트링이어야 한다. 잠시만요. 이 오류가 여기 오류인 건가? 잠시만요. 걸프 테스트 스트림 번들 에러 소스 잠시만요. 번들을 한 다음에 이 소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뭐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비닐 소스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걸프가 이제 내부적으로 비닐이라는 가상화된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노드 모듈인데 기본적으로 노드에서 파일 시스템을 제어를 하려면 FS 모듈을 쓰죠. 근데 이 비닐이라는 걸 쓰면은 좀 더 간편하게 이제 약간 좀 보시면 걸프가 딱 뜨죠. 걸프가 쓰고 있다는 뜻인데 간단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번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오는 결과물을 바로 걸프에서 못 쓰니까 아마 이 어디 갔죠? 비닐 소스 스트림 이 모듈을 써서 이제 걸프가 쓸 수 있게 변환을 아마 해줘야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모듈을 검색해 보시면 텍스트 스트림을 걸프나 비닐 파이프라인으로 교체해준다. 걸프가 내부적으로 비닐을 쓰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거네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 브라우저 리파이가 리턴 시키는 값은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드.js에 있는 그냥 기능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하는 일종의 생성자인데, 생성자라기보다 객체인데 이제 스트림이라는 생성자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그 데이터를 쏘거나 하는 등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대부분의 것은 스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드.js의 스트림은 아주 중요하고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브라우저 리파이의 번들 결과값은 그냥 노드.js 스트림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걸프랑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걸프의 비닐 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비닐 소스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save dev 비닐 소스 스트림. 아이고, 비닐 소스 스트림을 어디 갔죠? 여기 있다. 그래서 얘를 여기 넣어 주시면 이제 번들 한 다음에 이 타입 이쪽에서 보시면은 노드.js 라이터블 스트림이라 나오죠. 즉 이거는 노드.js 스트림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보일러플레이트가 보시면 여기 아닌데, 보시면 HTML, SAS, 렌더, JS 쭉 보시면 이제 번들 다음에 이쪽에서 타입 소스 번들.js라 되어 있죠. 그래서 소스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출력할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번들이라는 이름으로 보통을 해요. 번들을 이렇게 넘기면 이제 반환되는 값이 기존에 계속 쓰고 있던 이 노드.js 스트림이 아니고 이제 걸프의 비닐 스트림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걸프 테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일이 써지겠죠. 실행을 하면은 잘 실행이 되고 번들이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거는 지울게요. 원래 있던 거 아니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죠. 번들을 보시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수동으로 브라우저 파일을 실행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모르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뭔가 파일이 여러 개 나온 것 같아서 착각이군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를 브라우저든 노드든 둘 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왜냐? 노드 입장에서는 얘가 쪼개져 있든 하나로 합쳐져 있든 별 문제가 안 되죠. 브라우저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렇게 번들링 된 거는 노드.js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노드.js에서도 이런 트랜스 파일 아니고 번들링을 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가 나중에 배울 이제 트랜스 파일, 즉 다른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나중에 할 건데, 이게 보통 언제 쓰이냐, 어떤 때 쓰이냐, 지금 사용 중인 노드.js 엔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상위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즉 ECMS 스크립트에 있는 기능들을 쓰고 싶을 때 트랜스파일러를 통해서 최신 문법을 옛날 문법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과 그거를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로 파일도 합치면서 이제 최신 문법도 옛날 문법으로 바뀌면서
브라우저 엔진 뭐 상관이 없진 않겠지만은 거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즉 옛날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쓰고 있는 환경,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는 그 엔진을 쓰고 있는 브라우저라든지 뭐 9버전의 노드.js 같은 거에서도 상위 버전의 최신 버전의 기능들을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그 과정을 트랜스파일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노드.js도 최근에는 트랜스파일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물론 브라우저만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잘 쓰진 않고요. 보통 언제 쓴, 저 같은 경우는 노드에서 이제 트랜스파일을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플로우랑 연동할 때 쓰기 시작했고요. 플로우를 안 쓰는 케이스는 아직까지 안 씁니다. 세팅하기도 귀찮고, 노드 신버전, 최신 버전 노드.js는 대부분 제가 쓰는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트랜스파일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이제 브라우저 리파이가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죠. 빨리빨리 실행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리액트라든지 이런저런 이제 클라이언트 노드 모듈들을 이렇게 막 인젝트 시키고 번들 리콰이어에서 막 번들하고 또 애플리케이션 규모가 커지고 하면은 당연히 파일 사이즈가 커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브라우저 리파이의 번들링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 브라우저 리파이의 큰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웹팩은 상당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브라우저 리파이를 버리고 웹팩을 쓰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능 문제인데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웹팩이 빨라요. 근데 브라우저 리파이도 충분히 계산을 통해서 거의 웹팩과 근접한 퍼포먼스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느려지면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지금 스크립트는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걸프를 실행해줘야 빌드가 되죠. 즉 이 번들링이 되는데, 걸프에는 와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와치라는 이름 말 그대로 뭔가 변경점을 탐지하고 있다가 변경이 되면은 특정 태스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파일들이 수정이 돼서, 즉 수정을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자동으로 걸프가 세이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트랜스파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걸프 와치인데, 그래서 걸프 와치를 쓰려면은 걸프 와치는 태스크 안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디폴트를 다시 만들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걸프 와치를 하고 이제 어떤 파일을 탐지할 것인가, 여기서는 src에 있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별별.js든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별.js가 발생하면은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들이라는 태스크를 이게 문자열이었는지 배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문자열 같네요. 번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나죠. mark on string bundle.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배열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네요. 보시면은 디폴트 태스크는 이제 바로 실행이 되고 끝나버렸지만은 노드가 아니고 걸프가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예를 들면 유틸리티를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알아서 번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뭔가 수정이 번들이 안 된 것 같죠? 잠시만요. 똑같은 내용이라 그런가? app.js에서 뭐 콘솔 한 번 더 출력해 볼게요. 썸을 해서 뭔가 한 번 실행되고 끝이 나네요. 이게 원래 계속 실행이 돼야 되는데 뭔가 컨트롤 C를 누르니까 갑자기 또 되네요. 이게 아마 리턴을 시켜야 되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pp.js 얘를 지우고 한 번 더 뭐를 치고 세이브를 하면 예, 번들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번들이 또 실행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우저 리파이를 쓰는 방법과 이제 걸프랑 브라우저 리파이를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